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영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님?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허위 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으나 예. 국회의 제출은 교육청이 했습니다. 책임은 학교가 집니다. 책임은 학교가 집니까? 예. 오늘 책임을 교육청이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9번 넘겨주십시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논란이 왜 이렇게 지속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도교육청이 국회로 제출한 자료 일체를 전부 다 요청받아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작성한 허위 경위서를 우리는 제출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강경수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의 16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구 목록이 학교 교장, 교감이 작성한 사망경위 보고서 및 사망경위 보고서 초안 및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장, 교감이 작성한 사망경위 보고서만 제출을 합니다. 국회로. 사망경위 보고서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 8을 봐주십시오. 문 8 이렇게 나옵니다. 5월 고인의 휴대폰 통화 목록 일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민원인의 통화 목록은 제출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휴대폰 목록은 없다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존재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인의 지금 병가 제출 관련한 통화 기록은 교육청에서 7월 4일 날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도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한 제출 자료에는 없다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 10일입니다. 이 중학교 교장교감, 해당 교사간 민원 관련 면담 기록 및 통화 내역 일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뭘로 가름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제출한 면담 기록과 경위서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통화 내역에 관련돼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제출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10번 보여주십시오. 왜 교육청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 말씀처럼 학교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이 감사자료와 관련된 책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국감 진선미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허위경위서 관련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10월 23일 날 행감에서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히 사망교사의 병가 신청 관련 통화 녹음 파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정보공개법,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3일, 24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수 국회의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유가족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0월 24일 날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제출해도 되겠느냐 동의를 요청합니다. 유족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도교육청은 국회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11번 넘겨주십시오. 교육언론 창에 10월 30일 날 나온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유족에게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출해도 되겠느냐 묻습니다. 맨 마지막 유족이 동의합니다. 제출하기를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유족의 동의까지 받아놓고 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교육감님? 그 정보 공개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 문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10이 넘겨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언론 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SL 변호사는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다. 그래서 우선으로 적용된다.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회에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 의무에도 현저히 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자료 13쪽 넘겨주십시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 제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그거는 정보공개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감국조법에 그것이 우선해야 되고요. 여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서 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그걸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무부서 장관이 와서 소명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국회법은 강제성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아주 공부가 잘 됐습니다. 공부가 잘 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님,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위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이다. 제출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아주 중요한 자료 제출을 행감과 국감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위서를 교육청에서 어떤 수정하거나 어떻게 일단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어떻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교육청이. 맞습니다. 네,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책임이 어디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의미고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을 제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서 제가 국정감사 때 질문을 받아서 와서 확인해서 아마 지금 요것 때문에 따로 감사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조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따져야죠. 이거는. 책임지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상조사단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분은 교육청 공직자고요. 1분은 유족 대표입니다. 그리고 1분은 유족 대표가 지정한 교원단체 대표입니다. 11월 10날 유족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진상조사단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대표가 지정한 대표도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상조사단의 남은 인원은 교육청 관계자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새로 꾸려야 된다.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발표한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교육가족들이 지금 교육청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빈다. 따로 또 이제 조사를 다른 반을 또 만들어서 또 하면 그때 불신 생기면 또 만들 겁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의 연일 자리를
예,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자치감사권도 고도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주특별자치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또한 특별히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네. 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대한 자치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주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 권한 또한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조례상으로는 교육청 외에 가끔 학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에 그 권한의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네.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네. 가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해서 의뢰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상당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 안타깝게도 도민들과 언론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의혹들은 상당히 많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정 일반에 관한 것은 교육청의 감사 권한입니다. 예, 감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교육청이 교육행정에서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은 학교의 영역이 아니고 교육청의 교육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청에서 한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합의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부분은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본 의원은 감사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네.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를 하신다 그러면 네. 예, 그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셔가지고 정식으로 조사 청구를 해오면 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위원회의 감사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본 의원도 여러 범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규정상 보면 의결을 거쳐서 예. 감사 청구를 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의결을 통하든 건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감사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여쭙는 것은 지금 학교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행정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신뢰가 우선입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된 일련의 지금 사항들이 많은 의혹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좌절의 경험, 포기의 경험을 줄이고 공교육이 그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공교육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한 나머지 질문, 방학 중 급식 지원과 관련된 병설 유치원 아이들은 한 학교에서 병설 유치원 아이들은 학교 조리실에서 만들어진 급식을 먹고 같은 학교의 돌봄 대상자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해결하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읍면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려서 상당한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은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처럼 소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으로서 마지막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